또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돼요. 뭐 그냥 저는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참. 예. 뭐 주신 거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게요. 일단은 프린트를 가셔서 아까 잠깐 안 풀었는데 교재로 가시면은 이제 프린트로는 8번 문제고요. 8번 문제고 아까 했던 10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06페이지 가시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얘 정의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제 지금 8번을 보시더라도 이게 맞나 틀리냐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어디가 이제 키포인트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률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에 거래사례라는 단어가 있나요? 박스 쳐보세요. 요게 임대사례로 나오면 안 돼요. 그 무슨 사례로 나와야 된다? 거래사례겠죠. 그렇죠? 만약 이게 임대사례라고 나오면 된다? 안 돼요. 임대사례는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요거가 임대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거래사례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를 치시고요. 비교하여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한다는 건 맞죠? 가치 형성 요인도 비교를 해요. 주요 요인과 개별 요인.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가액이라는 단어 있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장난쳐요. 그죠? 그러면 임대료라 그래야 돼요? 가액이라 그래야 돼요? 가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장난치니까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맞다 틀리다라는 자체를 조금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먼저 8번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사례를 먼저 보고 거래 사례를 보고 또 가액이라는 거를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잠시만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인데 넘겨보시면은 아까 페이지 109페이지로 가시면 임대사례라는 게 있었죠? 그럼 여쭤볼게요. 그럼 임대사례는 정의가 거래사례가 나와야 돼요? 임대사례가 나와야 돼요? 임대사례가 나와야 되며 지금 임대사례에 박스 쳤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액이에요? 임대료예요? 아까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거랑 얘랑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뭐 그 안에 사정보정하고 시점수정이 사정보정이 한번 가로쳐서 나왔긴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시지계면이라는 걸 암기하시면은 그 사정보정이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출제원들이 내는 것은 당연히 거래사례와 임대사례가 틀리죠. 근데 따라서 임대사례 비교법. 무슨 사례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주 대답은 잘해요. 그럼 이건 가액이에요? 임대료예요? 당연하죠. 그죠? 근데 아까 거래사례는 거래사례가 가격이었죠. 가격을 구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처음 하시기 때문에 지금 8번은 어디와 어디가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거래사례하고 가액이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거를 임대사례와 임대료를 고치는 것은 임대사례 비교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10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07페이지. 가셨어요?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107페이지. 자, 수익환원법은 그 물건이 그냥입니까?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까? 그걸 근거로 하죠.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인데,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부동산을 우리가 사용해요. 임대용 부동산이 있고요. 임대용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보통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임대용 부동산은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상가죠. 건물. 그럼 임대료 받는 것은 무슨 부동산? 임대료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울에 삼성 사옥이 있는 거 아시죠? 위치는 뭐 어디 있다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럼 삼성 사옥은 그냥입니까? 이 기업용입니까? 그럼 얘네들은 임대를 안 놓죠. 지네들 본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발생을 안 하죠. 임대료는 발생하지만 매출액이 발생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임대용 부동산의 수익은 그냥입니까? 임대료로 산정합니까? 근데 얘는 매출액을 산정하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학원 건물이 지금 여기 역삼역이 있잖아요. 몇 번 출구예요, 여기가? 2번 출구면 자, 2번 출구에 가까운 구와 떨어진 것 중에서 A, B, C 중에서 어떤 게 임대료가 많이 나올까요? A가 많이 나오죠.
그럼 임대료가 많이 나오면 건물의 가치도 그걸 갖고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산정합니까? 근데 삼성 사옥은 임대를 안 내잖아요. 매출액을 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 매출액이 적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데 어떤 그 이익을. 그러면 이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평가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별로 안 해요, 잘. 그럼 기업용을 많이 한다, 임대용을 많이 한다. 임대용을 많이 해요. 우리 건물 같은 경우. 아시겠어요? 그래서 잠깐 오늘 밑에 가시면은 그 순수익에 보시면은 순수익 산정에 뭐하고 뭐가 있죠? 기업용 부동산과 임대용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요? 임대용이요. 기업용은 잘 평가를 안 해요. 아시겠죠? 간혹 가다가 이제 사옥을 평가해달라고 그러는데 얘네가 안 하겠죠. 왜냐면 삼성 사옥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출액으로 한다면 어마어마한데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런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잘. 수입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정하는 그 산식이 있는데 갈게요.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은 평가사가 A하고 B 중에서 어디가 임대료가 많이 나온다고요? 당연하죠. 그럼 A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올라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수익 환원법이라는 것은 가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물건의 가격. 가격도 맞고 가액도 맞고 수익 가격을.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임대료가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순수익이 임대료거든요.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어디가 더 높게 평가됩니까? 왜 그렇죠? 임대료가 많이 나오면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대답해 봐요.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 수익은 현재 생겨요? 장래 생겨요? 장래는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난 지금 현재 가치를 알고 싶거든요. 그럼 뭐 할인이라는 뜻 아시죠? 할인은 미래 가치를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갖고 오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그 쓰는 게 환원이율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환원이율이라는 자체는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우리가 이 순수익이라는 건 운영처분 다 있죠. 그죠? 그래갖고 따진다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이 환원이율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익은 총수익에서 총수익을 빼요. 그냥 빼서 우리가 순수익을 산정하고 이 환원율이라는 것은 이따가 제가 해드리겠지만은 이 순수익을 환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수익이 과거에 생깁니까? 장래에 생깁니까? 요게 키포인트가 되고 자 순수익을 그냥 해야 돼요? 환원을 해야 돼요? 환원을 해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환원한다는 얘기가 있고 할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순수익이라는 자체는 순수익은 매달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수익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씩 같다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매년 똑같습니까? 자, 그걸 따보세요. 환원한다는 말을 써요. 근데 자, 거기 표현해 보시면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은 매년 수익이 틀립니다. 그러면 매년 수익이 같다, 수익이 다르다. 그러면 1년째, 2년째 틀리겠죠? 그걸 따보세요. 할인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입을 열어요. 자, 따보세요.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수익은 그냥요, 장래에 생겨요. 장래에 생기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해달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수익환원법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럼 대상 물건에 그냥요 장래가 중요해요. 과거예요? 장래예요? 장래. 자, 우리가 일로 와보세요. 이 건물에는 내용 연수가 있죠? 지나온 연수가 무슨 연수였죠? 경관 연수였고 남아있는 게 잔존 연수였어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건물에 대한 수익은 과거에 생겨요? 장래에 생겨요? 장래에 생기죠. 그런가요? 지금 제가 지금 이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그 전 매도자한테 내가 사가지고 내가 이걸 감정평가를 수익 방식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처먹은 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죠. 앞으로 생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이야 장래가 들어가야 돼. 잔존 연수가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걸 갖다가 장래를 가지고
순수익은 뭐라고 하고 환원, 미래현금은 할인한다는 말을 쓰죠. 그래서 동그라미 쳐봐요. 장래라는 거 쳤어요. 산출할 기대되는 순수익 있어요. 미래현금 흐름 있어요. 앞에는 뭐라고 하고요. 환원, 뒤에는요. 할인,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가액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여기 산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수입 분석법은 임대료거든요.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산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쪽으로 가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넘겨보세요. 가시면 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103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가셨어요? 가시게 되면 거기에 수익 방식에 수익 환원법과 수익 분석법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는 가격이고 하나는 임대료죠. 그래서 얘기를 해봐요.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그럼 얘는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예요. 뭘 산정하는 거다? 그럼 거기 위에 보시면 박스 위에 수익 분석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수익 분석법은 그냥이에요. 임대료예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식을. 수익 임대료는 자 우리가 순수익에다가 필요적용비를 더해요. 여러분들 수익 분석법 밑에 산식이 있어요? 산식이 없어요? 없죠? 다시 지금 수익 분석법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익 임대료는 뭐에다가 순수익에다가 뭐를 더해요? 자 그냥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임대료는 경비를 포함시켜야겠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봐봐 요 임대용 부동산과 기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용 부동산의 순수익은 임대료다가 경비를 빼서 순수익을 산정할 수 있죠? 기업용은 그냥요 매출액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얘 순수익은 매출액에다가 비용을 빼죠? 그럼 봐봐. 아까 기업용은 잘 감정평가에 가액은 산정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임대료는 산정할 수가 있다는 게 보세요. 여기 순수익에 만약에 요 임대용 부동산이 순수익이 들어가면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구했습니까? 또 구한다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따라봐요. 기업용 부동산만 된다. 임대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삼성 사옥 같은 애들만 요 분석법을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수익 분석법은 보고 있어요? 그럼 요건 일반 따라 기업 경영 임대예요? 기업 경영이에요? 그러면 삼성이 경영을 하죠? 그럼 그냥요 매출액이 생겨요. 총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대상 물건에 일정한 기간 산출할 것으로 기대는 순수익에 대상 물건에 계속되는 가액이에요, 임대료예요. 그럼 임대한 경비를 더했죠. 임대료를 구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봐봐. 여러분들 수익 환원법은 따라서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달라. 그럼 이건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예요? 가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환원이 들어가야 돼요? 환원이 들어가고 수익 분석법은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산정합니까? 근데 기업용 부동산만 되지 임대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임대용은 임대를 또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용이기 때문에 일반 경영이라는 걸 써요. 대답해요. 삼성은 그냥요 매출액이 나와요. 그 총수익에서 순수를 구한 다음에 경비를 더해서 간다는 건데 그러면 봐봐요. 삼성에 대해서 매출액을 갖고 임대료를 구하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또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잘 안 쓴다는 거죠. 그죠? 그냥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그럼 되게 쉬워. 봐봐. 그다음에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달라. 이건 그냥요 가액이에요. 얘는 임대료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눈높이로 가는데 환원이 들어가면 수익 찍고 분석이 들어가면 수익 분석법 찍으셔야 돼요. 그 프린트를 가셔서 구 번 문제 있어요? 맞나 틀린나 한번 보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가액도 나와야 되는 게 수익환원법이지만 수익 분석은 분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건 그냥입니까? 환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까? 그럼 수익 분석법이 아니라 수익환원법이라는 거죠. 대답하셔야 돼 이거.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좀 하신 분은 가액이니까 수익환원법이 맞아. 대답해야 그 다음 넘어가. 근데 그 실력이 안 되면 분석이 나오면 분석이고 환원이 나오면 환원이란 얘기야. 웬만하면 여러분 눈높이 가고 있어. 여기 분석 나왔어? 나왔기 개뿔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그러면은 환원이라는 거죠. 그럼 수익 분석법이 아니라 수익 환원법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분석과 환원법을 바꿔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07번 하다가 왔었죠? 107페이지.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서 가격을 수익환원법의 가격 시상가액을 수익가액이라고 돼 있죠? 환원율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이라는 게 돼 있죠? 이따 해드리고요. 순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순수익은 아까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뺐죠?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가는데 봐봐봐. 기업용하고 임대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용은 그냥입니까? 매출액입니까? 임대용은요. 임대수입을 갖고 따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 건물자녀법은 전체에서 토지를 빼면 건물이 남겠죠. 건물자녀법에 그냥 참고적으로 가지고 자 순수익에서 중요할 거는 맨 밑에 가보세요. 순수익은 그냥이요. 장래에 발생해요. 과거의 순수익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장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환원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찾았어요? 환원율. 환원율. 그럼 봐봐. 108페이지 하고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환원율. 자, 요거랑 요거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있죠? 자, 할게요. 저번에 계산 방식이 밑에는 분모고 위에가 분자죠? 근데 가장 유력한 게 이제 6에서 2를 나누면 얼마니? 3이 이제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요거를 순수익이 6 나왔다 3이면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를 그냥입니까? 바꿀 수도 있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럼 얘가 2가 1로 가는 거죠? 그럼 얘가 3이 되는 거죠. 그럼 3은 어떻게 구하니? 그럼 얼마 나누면 돼요? 6을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맞나요? 가서 할게. 이 계산 방식이 계속 할게요. 얼마 나와요? 4죠. 강의 참여하세요. 4 나누니까. 응? 그치? 그 다음에 얘가 3이면 얘가 얼마니? 어떻게 알았죠? 곱하면 되죠. 그럼 실력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에요. 맞나요? 근데 만약에 밑을 구할 수 있죠? 그럼 밑은 얘가 16이면 얘가 4래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어떻게 알았죠?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밑나. 자, 밑은 나눈다.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밑나. 무슨 뜻이야? 밑은 나눈다. 오빠 믿나? 안 믿나? 믿나? 안 믿나? 다른 오빠 믿지만 나 믿어. 그러면 자, 못 살겠다. 그럼 얘가 6이 나올 수 있죠? 얘기해봐요. 얘가 2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얘 구할 수 있죠? 얼마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6을 2로 나눠버리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얘에 주어지면 환원율 나눠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환원율은 얘와 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가격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환원율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환원율과 가격이 바뀌었죠? 바뀌었잖아. 그럼 환원율이란 부동산 예상 순수익을 가격으로 환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원율은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 분모에 대한 분자, 그래서 가격에 대한 순수익에 대한 비율이고 아마 어려운 게 이거예요. 투하 자본에 대한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이라는 게 있나? 해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저자분이 책을 잘 쓰셨는데 아예 난이도를 높이려면 해설을 해놔야지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보고 있어요? 머리에 지나요 이거. 가볼게요. 자본 수익률하고
자본 회수율은 감가상각률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할게요. 거기 자본 회수율이라는 데 있죠. 따라서 감가상각률. 적으세요. 적어. 감가상각률이라는 뜻이고 얘는 또 할인을 하게 되면 할인율이라는 뜻을 써요. 자 가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1억이에요. 1억을 내가 투자했어요. 따라서 투하 자본 얼마를 투하했어요? 그냥이에요? 내 자본이에요. 그럼 수익이 생겨야겠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구해요. 그래서 1억이 투하 자본이고 요 10%를 따라해봐요. 자본 수익률.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10%니까 1,000만 원이 돼서 이게 순수익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사는 그냥입니까? 물건의 가격을 매깁니까? 얘가 궁금한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억이라는 것은 1,000만 원을 10%로 나눈 거죠.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뭐 왜 그래요 그러면? 얼마요? 이렇게 그대로 가도 돼요? 3이죠 이거? 6을 얼마 나눴어요? 1을 나눈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가격을 구하고 싶은 건 평가사가 이걸 순수익이라고 하고 이거를 봐봐. 아까는 그냥 했어요. 곱했어요. 따라서 수익률 곱했어요. 나눴어요. 나눴죠. 따라서 할인율은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토지는 상각이 돼요? 상각이 안 돼요? 안 되죠. 건물은요? 되죠. 맞아요?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다르다는 얘기요. 토지하고 건물이. 그래서 토지는 상각이 된다? 안 된다? 건물은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원하는 이 수익률이나 환원율이 같다, 다르다, 다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할게요. 자, 봐봐. 토지는 감가가 돼, 안 돼? 건물은? 정말? 그래서 그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토지와 예금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내가 회수를 할 수 있어요. 자본 회수를. 그럼 예금도 그냥입니까? 나중에 1억을 투자하면 1억 줍니까? 주죠. 자본을 회수해요. 따라서 자본 회수. 자본 회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수익률은 10%라는 자본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얘도 10, 얘도 10 하면 순수익이 똑같이 생기죠? 그런가요? 그런데 그냥입니까? 건물은 감가가 됩니까? 그럼 얘도 안전하게 1억씩 회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금을 투자했어요. 나중에 1년 지나면 그냥 1억도 줘요. 따라서 자본 회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토지도 그냥이야 상각이 안 돼. 그럼 1억이라는 걸 내가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상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은. 그래서 1억을 투자했는데 만약에 2%가 따라봐요. 감가상각률. 그럼 2%가 날아갔죠. 그럼 200만 원이 없어진 거죠. 그럼 내가 나중에 1억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9,800만 원밖에 못 갖고 가는 거죠. 그렇죠? 1,000만 원은 똑같지만 그 마음이 안 아파? 아파. 저도 아파요. 그냥입니까? 고려해야 됩니까? 그러면 너 10%에다가 2%를 더 나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이에요. 자본을 회수해야 돼요. 따라봐. 자본 회수율 2% 고려하는 거죠. 2%만큼 더 나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건 1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200원을 모으니까 똑같이 1억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요, 봐봐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토지는 상각이 돼요? 상각이 안 돼요? 그러면 자본 수익률만 따지라는 거죠. 맞죠? 그럼 얘가 5%다. 그럼 얘는 수익률만 따졌죠? 근데 그냥입니까? 건물은 상각이 됩니까? 그러면 더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 그러면 그냥이야 2%더 줘. 그러면 10에다 2%를 플러스 하는 거죠? 그럼 12%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는 10%인데 여기다가 건물은 그냥입니까? 2%를 더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두 개씩 다 가져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죠? 이건 나중에 할게요. 왜냐면 이게 내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해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시장 추출법은 시장에서 추출해요. 어디서 추출한다? 시장. 조선법은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은행이자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부동산은 위험하죠? 여러 위험률을 더해서 가는 거고 투자결합법은 지금 토지와 건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물리적으로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에르두법이라는 저당지분환법은 이제 있고 부채감납법인데 해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해봤자 좀 어려워요. 이렇게 5가지만 있다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되셨어요? 되셨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임료의 평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임료의 평가라는 자체가 들어가는데 임료는 이제 실질 임료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임료로?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질적인 모든 경제주택가예요. 그래서 실질 임료는 순임료에다가 필요쟁비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지불 임료는 그냥 매달 지불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각 지급 시기에 지불하는 임료다. 순임료는 이제 실질에서 필요쟁비 뺀 거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그냥 제가 108페이지에 또 이 저자가 해놓으셨으니까 아까 108페이지에 따보세요. 환원이율을 결정하는 방법. 결정한 방법. 그래서 그냥 어떤 건지만 가볍게 볼게요. 우리가 환원이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해설이 없기 때문에. 시장 추출법은 지금 환원이율을 대상에서 구하려는데 자 구하기가 어려워요. 따라봐. 아 머리 아파. 그러면 그냥요 사례로 가요. 사례는 그냥입니까? 과거의 사례입니까? 그럼 과거의 거래 사례라는 건 그냥입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요 환원율을 구해놨어요. 구해놨죠. 그런가요? 그걸 갖다 쓰자는 거예요. 얘가 이제 만약에 10%다. 그럼 순수익은 다를 수도 있죠. 그럼 지가해요. 시장에서 가지고 와요. 거래 사례로 갖고 왔고요. 거래사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성법이라는 자체는 조성법은 하나씩 따진다 해서 조성인데 요소 구성법이라는 것은 그냥 들어보세요. 자, 환원율을 구할 때 자, 우리가 여러분들 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은행이자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부동산은요? 할증을 더해야겠죠. 그래서 위험 할증률에 대한 그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그 위험이 요소가 하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많아서 하나씩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거는 주관적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 그래서 이제 개인마다 이제 평가사가 틀리다는 건데 조선법에 지읒 들어갔죠. 그러면 요것도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이렇게 잡고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봐봐. 물리적으로 봐봐. 아까 토지는 상각이 됐어요, 상각이 안 됐어요. 건물은 상각이 되죠. 그 환원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합하자는 거다.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에르두법은 그냥 저당하고 지분을 같이 환원해서 같이 가자는 거고 부채감당법은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안 나요? 따라 부채 감당률. 안 했나? 넘겨보세요. 공부하면 뭐합니까? 자. CTV 뛰고 있어. 76페이지 했는데. 자. 미치겠어요. 생각을 안 나요. 그렇죠? 그게 학개론이에요. 무슨 감당률? 부채 감당률. 찾았어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뭐였냐면 부채 감당률은 상가 건물을 갔을 때 자, 은행에서 돈 빌려주려면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많이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이제 슬슬 기억나기 시작합니까? 그럼 부채 감당률이 높아야 되죠. 그래서 위에가 순영업소득이 임대료예요. 순영업소득. 그래서 이거를 부채 서비스액으로 빚을 안 되겠죠. 그러면은 소득이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러면 부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거죠. 한 걸로 기억하는데. 봐요? 그래서 순소득이 대출금의 원리금상과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낸다고 돼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출자 입장이죠. 누구 입장이다? 대출자 입장에서 이거를 높이게 되면은
돈을 대출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그 부채 감당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넘겨보시면은 지금 부채 감당법 있죠? 밑에 그 108페이지 찾았나? 그 부채 감당법은 은행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이다? 은행.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가지고 감정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따라서 저당 투자자, 저당이 은행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요. 뭐 좀 입문서에 넣게 되면은 무슨 내용이라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아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오른쪽에 이제 넘기시면은 그 110페이지에 이제 이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넘기겠는데 따라해보세요. 공시지가 들어보셨죠, 그죠? 여기는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강하게 갈 겁니다. 강하게 하는데 지금 앞쪽에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오면서 했던 거 다시 한번 갈게요. 페이지 가셔서 다시 우리가 교재 102페이지로 가시면 자 가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103페이지의 박스는 제가 추천해드려요. 103페이지 찾았습니까? 3방식이라는 건 몇 개의 방식이라는 거죠? 3개 방식이고 6방법이라는 것은 가격과 임대료를 나누는데 공시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7개가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원가 방식은 3글자죠. 비교 방식은요. 7글자. 공시지가지 유주까지. 수입 방식은 5글자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는 원가 들어가고 비교는 비교 들어가죠? 수익은 수익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원가법, 원가액,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가액이고 적산법이 임대료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 중에서 어떤 게 임대료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임대가 들어갔잖아요. 거래사례가 가격이겠죠. 그럼 가격과 임대료를 바꿔낼 수 있겠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한다 했죠? 일단 내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고 수입 방식은 지금 봐봐. 따라봐요.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달라. 그럼 수익하는 법은 임대료다 가액이다. 얘는 분석 들어간다 환원 들어간다. 환원 분석법이 임대료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원가법의 개념하고 산식 있죠? 요거가 나옵니다. 거의 90%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법은 무슨 원가에 제도원가에 무슨 수정을 하여 임대료다 가액이다 가액 요걸 가져가시고 그 밑에 산식 있죠? 꼭 체크를 하시고 그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밑에 제도원가와 오른쪽 감가 수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잘 안 들어와요. 그런가요? 근데 여쭤볼게요. 제도원가는 아까 문제를 풀 때 항상 제도원가는 신축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으로 가야 돼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산정이 자가건설이라도 도급으로 가죠? 그러면 수급인의 적정인이 포함이 된다고 하셔야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이라는 자체는 1,000원에서 300원을 뺐죠? 그럼 가산했나요? 공제했나요? 공제해서 그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이죠. 그죠? 감가수정하는 방법은 물리적 내용 요소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 요소는 장부상이니까 이론과 안 맞잖아요. 그럼 관찰강화법을 병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용 요소는 정액, 정률, 상한이 있죠? 그럼 따라서 유례키. 그럼 어디가 제일 먼저 뛰어? 많이. 줄, 정률. 그 다음에 정액, 상한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책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책 본다고 해서 컨닝 할 수가 없어요. 실력으로. 그렇죠? 그럼 입을 잘 봐. 일정 액식 감가는 뭐야? 일정 액. 일정 율. 안 물어봐요. 다 아니까. 그죠? 다시 할게. 일정 액식은 정액. 일정 율식은? 근데 그건 나만 알아? 다 알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걸. 뭘 물어보냐?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느냐? 체감하느냐? 그게 물어봐요. 일정하는 게 정액이고 정률은 체감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걸 물어봐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많이 뜨는 게 뭐다? 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액 상한기법이에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눈높이로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자 나왔다 그러면 상한기법 찍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걸 너무 복잡하게 이걸 내가 100%다 알겠다는 건 안 돼요. 얘기해봐요. 다쳐. 왜 평가사 따라왔어? 공인중개사 따라오셨어.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가고 마치면 되는 거야. 이걸 뭐 가고, 나 다음에 감정평가사 꿈을 깨세요. 고시예요, 고시 감정평가사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평가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특히 이 공인중개사는 몇 차가 있어? 몇 차가 중요해? 왜? 내가 날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그게 날 좋아하는 거 아는데 1차가 면제가 되거든요. 1차를 보면요, 1차를 합격하시면 다음에 2차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언젠가 수면에 2차를 합격하시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 2차만, 교수님, 저 2차부터 뭐 합니까? 없죠? 그래서 나한테 2차도 좀 해달라.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어떻게 해줘. 그래서 1차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그럼 1차 안 중에? 결혼이 몇 차야? 1차.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감정평가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럼 편하게 가, 편하게. 내 말대로. 평가라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갈게. 일정 액씩 나오면 일정 율 아무로 본단 말이야.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게 정이고 감가액이 체감하는 게 이자 나오면 야 그냥 믿어 그냥 해. 알겠죠? 계산은 아까 했지만은 계산은 지금 안 돼요. 계산은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 하는데 정률법이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아까 0.9에다 이승하니까 99 810원이 됐거든요. 그 0.9씩 계속 곱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계산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7개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다 다루셔야 됩니다. 제가 기출문제는 무조건 내가 풀어줄 거예요. 오케바리, 넘기서바리. 근데 관찰감각법이라는 건 뭐예요? 관찰감각법은 그냥입니까? 실제 나가서 눈으로 보기는 하기라는 겁니까? 내용 연수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 아까 야 너 왜 안 가? 그때 어머 내 스타일이야 그런 거 있었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라는 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병용을 한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오케바리. 자 106페이지 임대 사례야 거래 사례야. 그럼 임대 사례가 나와야 돼 거래 사례가 나와야 돼. 얼마나 쉽니? 그럼 이건 임대 사례가 아니죠? 그럼 임대로 해요 가액이에요? 그것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따라봐 사시지계면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계속 입에 달고 다니면 나중에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일로 와봐. 여러분이 건물 사갖고 이 전철역 근처에 있는 게 더 수익이 안 나와요? 임대료 많이 나와요? 가격도요? 그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많이 나올수록 얘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하게 되면 할인이 높아지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과거가 처먹은 게 중요하다. 앞으로 먹을 게 중요하다. 그렇죠. 과거다 장래다? 장래예요. 순수익은 매년 똑같으니까 환원한다고 그러고 미래연금은 매년 다르게 할인한다 그래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 달라. 수익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수익 분석법이 임대료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분석이 들어갑니까? 수익하는 법은요. 환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나와서 수익을 환원한다. 그럼 무슨 법 찍고? 수익하는 법 찍고 수익을 분석한다. 그럼 수익 분석법 찍으셔야 돼요. 대답은 잘하지만 나중에 다 틀려요. 그죠?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환원하느냐 분석하느냐가 다른 거죠. 오케이 바니? 그 다음에 여기 건질 거 없고 넘기시면은 환원율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어요? 엑서사이즈 일로 와봐요. 얘가 10이고 얘가 3이면 얘는 얼마야? 야 민나 따봐 민나 무슨 뜻이요? 밑은 나누는 거죠.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해놓고 얘를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얼마로 나눠요? 12를 3 순수익을 가격으로 나누면 환원율이 튀어나오거든요. 맞죠? 그러면 얘를 구하나 둘 중에 하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우리가 3, 4, 10이죠? 4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봐봐.
토지는 상각이 돼, 안 돼? 안 되죠. 뭐 상각률을 고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건물은요. 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면 돼, 안 돼? 다시 갈게. 토지와 건물이 같다, 다르다. 그냥이야, 글씨가 달라. 다르지. 그렇게 다르다 가야 돼요. 그래서 똑같다, 다르다. 달라서 이제 이걸 구하는 거고. 같이 합쳐가지고. 맞아요? 요건 지가 구한 거야. 지가 딱 구하랬더니 따라봐. 머리 아파. 그럼 그냥이야, 사례가 있어. 갖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은행보다 위험합니까? 위험한 요소가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따지는 거고요. 아시겠죠? 부채감당법은 그냥입니까? 은행 입장입니까? 부채 감당률을 근거하는 건다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적산법 있어요. 자, 109페이지. 따라서 적산 기기필. 기기필. 기가 기초가격이죠? 그러니까 기대율을 곱해서 필요적인 더해요. 근데 봐봐. 환원이율이 아니에요. 환원이율이다, 기대율이다? 환원이율은 아까 환원법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환원이율과 기대율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다 갈게.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달라. 얘는 기대율이 나와야 돼요? 환원율이 나와야 돼요? 환원이 나와야 돼요. 맞나요? 근데 빨리 따라봐. 적산 기기필. 그럼 적산법에서는 환원율이 나오면 안 되죠. 기대율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원율과 기대율을 바꿔낼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환원율이 맞죠? 근데 우측에는 뭐야? 적산법이 뭐다? 기대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 사례는 거래 사례가 나와야 돼요? 임대 사례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가액이 나와야 돼요? 임대료가 나와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따주세요. 사시지계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 그 의, 산식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거의 90%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평가사를 따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의나 산식을 가르쳐도 틀릴 건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가액하고 임대료랑 그런 요령 갖고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다음 넘기시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게 있죠? 요거는 별표를 3개 치세요, 3개. 3개란 뜻은 무슨 뜻이요? 나온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3방식이라는 것은 이건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차 과목이 어저께 공시법이었다며. 공시가 무슨 뜻이야? 이거 알리는 거야? 이게 함께공 보이시야. 나만 알아내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보는 거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요? 그럼 그게 그냥요. 가격도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하죠. 그래서 토지 가격 공시가 먼저 나오면서 노무현 정권 때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주택 가격도 공시합니까? 주택은 공법 시간에 단독 주택과 무슨 주택이 있어요? 공동이 있잖아요. 맞아요? 공동주택은 그냥입니까? 시세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해 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4월 30일 날에 절정 공시를 하는데 표준주택이에요. 표준주택은 1월 1일 날에 우리가 그 날짜로 해서 1월 31일 날 매기거든요. 그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 지금 막 그냥입니까? 올라간다고 합니까?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갈게요. 정말 쉬세요.